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노란 달러가 생겼어요. 이 뭐예요? 라고 하길래 제가 좀 그런 거 처음 봤는데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수익 창출이 안 된대요. 사실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이 수익 창출 중요하잖아요. 그럼 도기칙이 뭐야? 어떤 분이 여기 비트코인이라고 그러셨는데 비트코인 아니고요. 예, 이게 생겼습니다. 유튜브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 대략 한 광복절이 지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유튜브에 동영상 관리자 이 노란색 달러들이 막 도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헐, 이 뭐지? 그래서 오늘은 노란 달러, 니놈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뭐 다르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컨텐츠를 생산해서 힘을 또 얻을 수 있고요. 이걸로 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하여튼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종류는 달러 즉 유튜브에서는 수익 창출을 달러로 표시하는데요. 총 엄밀하게 말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녹색입니다. 녹색 여기 녹색 보이시죠? 녹색 여기 녹색은 그 정상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거는 동영상 관리자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동영상 옆에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예, 녹색 정상적인 정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올려서 구독자들이 보잖아요. 시청자를 보면은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란색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달러가 떴다고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뭐 노출량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뭐 유튜브에 계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컨텐츠나 막 만들면 돼요. 유튜브의 장점이죠. 다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나는 이 동영상에 내 광고 내기 싫은데 나는 저애가 만드는 동영상에 나는 노출시키기 싫은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광고주는 내가 돈 쓰니까 내가 좋아하는 광고 동영상에 광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광고주가 싫어할 것 같아. 이 동영상은 광고주가 싫어할 것 같아. 이 동영상은 좋아할 것 같기도 싫어할 것 같고 일단은 노출시키지 말자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 광고는 광고주가 싫어할 것 같아가 바로 이 노란색 달러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냥 달러가 있는데요. 이 달러는 내가 이걸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돈을 벌 것인지 돈을 안 벌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는 내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준비 상태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보시면 이렇게 X 쳐져 있는 거 있죠. X. 요거 같은 경우는 X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하지 않겠다.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녹색과 달러와 달러 X 이 총 3개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달러만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적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요 녹색 달러와 회색 달러 이렇게 줄 꺼져 있는 2개 종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8월 7일부터 노란색 달러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노란색 달러가 여러분들의 그 동영상 관리자를 지금 막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란색 달러는 뭐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앞에 제 질문에도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요. 유튜브에 돈을 버는 방법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동영상 올리고 조회수가 올랐다고 유튜브가 돈을 주느냐? 유튜브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왜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본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유튜브는 왜 우리한테 돈을 주느냐? 자, 이런 구조입니다. 광고주가, 즉 앞에 5초 광고 혹은 배너 광고 이런 광고를 내는 광고주가 광고를 넣으려고 유튜브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광고를 약
3,000원짜리 광고인데 이거를 네가 알아서 좋은 동영상에 끼워줘 라고 하니 유튜브는 그러면 3,000원 정도, 조회당 3,000원 혹은 클릭당 3,000원 되는 광고를 A 동영상에 꽂을까 B 동영상에 꽂을까 C 동영상에 꽂을까 유튜브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하는 데 꼽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는 야, A 동영상이 효과가 좋고 B와 C는 효과가 없네? 그럼 유튜브한테 알려주는 거야. 야, 난 A가 좋은데 A에 좀 많이 넣어줘. 그럼 유튜브 오케이, 난 A에 넣어주겠어 라고 하고 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A, B, C 중에 A를 운영하는 사람은 똑같이 광고가 노출이 되더라도 더 돈을 많이 벌고요. B는 돈을 적게 벌고요. C는 더 적게 벌겠죠. 그런데 광고주가 A에 계속 광고를, A 동영상에 광고를 하니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광고주가 나도 A에 넣을래, 또 다른 광고주가 나도 A에 넣을래 라고 하게 되면 A의 광고비가 아까 3,000원이었는데 이게 4,000원, 5,000원씩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A를 올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죠. 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마케팅 동영상. 어차피 마케팅 동영상 조회수가 안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광고주가 저한테 광고를 해요. 보는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적절한 금액이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두소간, 양띵, 뭐 여러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또 누구 있죠? 신님 뭐 이런 분들은 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광고를 띄웠을 때 볼 가능성 그리고 팬들의 충성도 다르겠죠. 고로 광고주가 똑같은 광고를 오종현에게 내는 거랑 대두소간에게 내는 거랑 광고주가 쓰는 광고비가 똑같을까요? 틀리죠. 대두소간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저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대4로 쉐어하거든요. 광고주가 1,000원을 쓰면은 유튜버가 4를 가지고 6은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3,000원 쓰게 되면 계산 힘들군요. 자, 그냥 1,000원을 썼다고 가져갈게요. 1,000원을 쓰면은 유튜브가 400원을 가져가고 저는 600원을 가져가는 거죠. 대도소간, 아까 전에 사람들 많이 보고 광고주 입찰이 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광고주가 유튜브에는 10,000원을 입찰하는 거예요. 그럼 대도소간 얼마를 가져가죠? 6,000원을 가져가고 유튜브는 4,000원을 가져갑니다. 저는 600원 가져가는데 대도소간은 6,000원을 가져가요. 왜냐? 광고주가 대도소간의 동영상에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조회당 1원, 뭐 구독자당 1원 이런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는 중간에 있는 유튜브는 무조건 뭘 우선으로 생각을 하느냐? 바로 광고주의 어떤 광고 효율입니다. 광고주가 없다면 유튜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귀찮은 광고를 보는 이유도 유튜브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계속 유튜브 생태계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무엇보다도 광고주를 사랑하고 광고주가 원하는 상품들을 자꾸 개발하고 광고주에 쉽게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러라던가 혹은 뭐 IS라던가 혹은 뭐 남녀 성차별, 성소수자의 인권을 파괴한다거나 뭐 등등 혹은 뭐 최근에 뭐 남혐, 여혐 뭐 이런 거 지금 유튜브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뭔가 반사회적인 혹은 만인들이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컨텐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소수인종 차별하는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최근에 많이 떴었는데요. 그때 광고주가 봤더니 헐, 우리 광고가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동영상에 앞에 광고를 떴습니다. 팬들이 시청자들이 뭐야? 이 업체가 소수인종을 반대하는데 광고를 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욕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삼성전자에 갤럭시가 떴어요. 라고 한다면 유튜브 이 이상한 놈들 왜 이 욕하는데 삼성전자에 광고를 넣었어?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 이상한 놈들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동영상에 네 광고를 내?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유튜브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남혐, 여혐,
뭐 성소수자, 뭐 또 뭐 특정 인종에 대해서 뭐 나쁜 말하고 이런 컨텐츠들에 자기 광고가 뜨니 욕은 자기가 먹고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가 이제 유튜브에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난 니네한테 광고 안 할래. 실제로 광고 안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뭐 등등의 몇 가지 미국의 주요한 업체들도 유튜브에 광고를 안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큰일 난 거죠. 나이키도 안 내고 뭐 여러 업체들 안 내니까 대형 광고주들이 나에게 광고를 안 내니 유튜브가 쫀 거죠. 어이씨 어떡하지? 이제 광고를 받아야 이게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 그래서 유튜브가 얼마 전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채널의 총 조회수가 10,000회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만 수익을 나눠주게끔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이 딱 만드시잖아요. 애드센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바로 돈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총 동영상의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으셔야 됩니다. 10,000회를 넘으셔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익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수익을 못 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 어떤 거냐? 광고주가 싫어할 만한 광고에는 광고를 노출을 안 시키는 정책을 8월 7일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컨텐츠라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여혐, 남혐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어떤 유튜브가 정한 가이드만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유튜브는 자유를 표방하기 때문에. 반면에 광고주는 다르죠. 유튜브 니는 자유를 표방하겠지만 내 광고는 이상한 애들한테 이상한 동영상 앞에 붙는 걸 원치 않아. 할 수 있겠죠. 광고주는 돈을 내는 애니까. 광고주가 갑이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얘는 광고하면 안 될 동영상인 것 같아, 얘는 광고해도 좋은 동영상인 것 같아 를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노란 달러입니다. 자, YPP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컨텐츠 가이드. 자, 뭐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 상관없어. 우리가 정한 특별한 가이드를 넘지만 않는다면 너는 뭐 아무 컨텐츠를 만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 그러나 광고주는, 여기 보이시죠? 광고주는 내가 광고주가 돈을 내니까 돈 낸 사람이 짱이야. 그래서 광고를 게재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유튜브는 이런 광고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광고를 해도 되는 컨텐츠, 안 해도 되는 컨텐츠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있는데요. 쭉 있는데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컨텐츠, 네, 그리고 광고주가 싫어하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논란의 소재가 있는 문제, 민감한 소재, 정치, 전쟁, 테러, 극단, 성적 학대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다루시는 분들, 옛날에 무슨 인 거죠. 과거의 살인사건, 과거의 무슨 폭력사건, 과거의 사건, 사고 이런 거를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얘기하는 그런 업체,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이러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나온다, 징그러운 사진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 학살이 된 이야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컨텐츠들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과거에 막 좀 웃기기 위해서 뭐 잔인한 컨텐츠, 징그러운 컨텐츠,
뭐 약간 좀 사회적인 좀 위반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거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약 위험 물품 또는 물질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뭐 여기 쭉 내용이 있고요. 증오의 컨텐츠, 예, 인종, 민족, 혈통, 국적 뭐 이런 거 싫어하는, 부적절한 언어, 뭐 이 어쩌고 저쩌고 X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욕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 엔터테인먼트 캐릭터의 부적절한 성격, 그 사용, 어 애니메이션을 좀 이상하게 활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좀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이런 거 안 된다고 하고요. 뭐 도발, 비하, 성적 컨텐츠, 폭력 등등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물론 동영상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에 유튜버가 어디까지 보는지는 뭐 밝히진 않았지만, 물론 사람들이 동영상 내용에서 유튜브가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제목, 미리 보기 이미지, 태그, 상세 설명 문구에 어떤 키워드를 썼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논란의 소재가 있는 민감한 사건이라고 했을 때 뭐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떴다. 광고가 노출 안 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쓴 컨텐츠 중에 독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의도하진 않았어요. 네이버 C랭크가 스타트업에게 독약이다 이렇게 썼더니 노란색이 떴어요. 왜 그렇지? 봤더니 이 독약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남혐, 여혐 키워드를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김치녀, 뭐 된장녀, 뭐 이런 거, 혹은 뭐 한남충 이런 키워드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게 주 핵심입니다. 네가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랑말랑한 컨텐츠만 써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광고주 친하죠. 광고주가 광고를 노출시키기에 적절한 컨텐츠는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는요, 예, 그냥 도덕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 동영상에 등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타임하여 타인을 존중하세요. 정확한 미리보기 이미지와 메타 태그를 사용하세요. 특히 미리보기 이미지 낚시 많거든요. 막 약간 노출이 많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쓰신다거나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PPL을 이 동영상 안에 이게 넣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튜브에서 걸러내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잘 걸러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관리자가 나옵니다. 동영상 관리자 중에 어느 순간 이렇게 뜨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 달라, 노란색 달라, 노란색 달라. 저는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네이버 통합 검색 노출 멀티채널 중렬이 중요하다. 노출이 들어가서 그런가? 스타트업에게 독약이 들어서 그런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유튜브가 안 좋대요. 니 거 이상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요 노란색 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여기 보니까 광고가 가끔 뜬다고 하는데요. 거의 안 떠요. 광고가 거의 안 뜹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제가 멀티 채널 여기에 검토 요청을 클릭합니다. 검토 요청에 클릭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기본 정보 넘어가서 수익 창출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부 광고주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컨텐츠로 인해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근데 거의 광고가 안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완전히 재생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정 위반이랑 저작권 위반 뭐 이런 거랑 틀립니다. 그냥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 예, 물론 뭐가 잘못된지 이곳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 내게 노란 이 달러가 떴는지 나오진 않는데, 그러나 뭔가 네이버 시스템에 걸린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시스템이 유튜브죠. 유튜브 시스템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생겼어요. 직접 검토 요청.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야, 이 노출이 그 노출이냐? 아니잖아. 검토해줘. 라고 해서 직접 검토 요청을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전에 제가 한번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동영상이 표시가 됐다 라는 건데요. 8월 7일부터 원래는 이 녹색과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같이 뜨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동영상 업로드는 2시간 이내 처리되지만 2시간 이내에 이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떴겠지만 2시간 이후에 노란색이 뜰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검토하는 데는 보시면은 아무나 다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짜증나는 거죠. 항소 방법, 일단 7일 동안의 조회수가 1000회 이상인 동영상만 검토를 해준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적으면 검토를 안 한다는 뜻인데요. 제 경험상 1000회가 안 돼도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하는데 시간은 좀 다르지만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직접 검토 요청을 클릭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에 노란색 달러가 떠 있다면 직접 검토 요청 뜨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조회 기준이 도달하면 동영상을 검토하고 일주일 내내 뭐 최종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뭐 2, 3일 안에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클릭하고 제출하여 검토를 누르면 되는데 이게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 화면 캡처는 여기에 현재는 지난 7일 동안의 조회수가 1000회만 검토한다라고 떴다가 이번에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검토 요청을 눌러주십니다. 검토 요청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뜹니다. 예. 일부 광고주에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식별된 콘텐츠로 인해 광고가 제한하거나 배제되었습니다. 검토가 요청됐고 조회 기준이 도달하면 동영상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검토하게 됩니다. 요거 보시면요. 예. 요렇게 뜨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동안 조회가 이상인 동영상만 검토한다. 뭐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요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틀리더라고요. 요즘은 요렇게 뜨고 과거에는 요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창출이 정상적으로 된 경우는 이렇게 무심하게 별 내용 없이 이게 뜹니다. 뜨고요. 아마 지메일로 알람을 주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네 동영상은 모든 광고주에게 적합합니다. 라는 안내를 해주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영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독약. 예, 독약 컨텐츠인데요. 일부 광고주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광고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검토로 확인된 유튜브가 직접 확인해 봤더니 그래도 이상해. 넌 광고 못해 라고 뜨는 겁니다. 이거는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어디 갔죠? 여기 꼭 버튼을 누르셔서 그리고 검토 요청을 받으신 후에 예,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 자, 1000회 이상으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떴다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네, 이렇게 뜨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동영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게 많이 써왔어요. 동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드셨겠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곳에 광고를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유튜브에서 걸러내게 되는데 이때 걸러낼 때 이 모든 그런 필터링이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검토 요청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저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게 유튜브 컨텐츠 아까 독약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은 또 여기 녹색 달러가 떴습니다. 녹색 달러.
예, 녹색 달러가 떴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됐고, 지금은 됐는데 안 됐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일단은 유튜브가 좀 삐리삐리하니까 막 검색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 수익 창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약간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너무 자극적인 거,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몇몇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초등학생 분들한테 인기 있는, 그러면 따라한다고 막 만드시고 좀 자극적인 거 만드시고 막 이런 거 만드시면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광고 수익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실기 좋은 컨텐츠를 만드셔야 되는 게 사실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몫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단순히 주목만 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목을 끄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광고주가 광고지를 실어야 되기에 적합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컨텐츠 만드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